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운명입니다. 5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일봉 하루짜리 차트인데요. 자,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벌써 60일 이동평균선 여기에 딱 근접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횡보할까요? 저는 상승을 확신합니다. 중기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나스닥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유로스톡스입니다. 반등이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독일수는 더 빠릅니다. 더 빠르게 벌써 정고점 부근에 근접하고 있다. 어느 순간 급하게 빠졌는데요. 빠진 이유가 뭐였죠? 트럼프의 관세였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하고 빠뜨렸죠. 누군가는 이렇게 빠질 때 매집을 했었다는 거. 저는 고점을 뚫고 간다는 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문가라면, 인플루언서라면 주가의 방향이 상승인지, 코인의 방향이 상승인지, 중기적으로 달러의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국채금리의 가격이 하락인지 상승인지 이걸 그릴 수 있어야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슈 갖고는 예측할 수가 없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것 또한 역부족입니다. 사실상 차트 분석은 후행성이야. 오직 가격만을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어드리지요. 본질적인 이유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나스닥의 장기 월봉 차트예요.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무제한 양적 완화였죠. 이때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왔어. 지금 이때보다 더 들어와 있다. 이건 초기입니다. 진짜. 왜? 여기 들어와 있는 자금은 결국 개인이 아닌 쩐주와 세력들의 자금이에요. 개인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들이 개수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 그리고 일정 구간 이후에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이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시장의 본질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읽지 못하고 개인이 참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뒤덮여 있죠. 트럼프 관세 아직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페드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죠. 그리고 러우 전쟁에 대한 이슈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포장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 벌써 시장은 빠르게 물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물량 소화하고 고점 돌파할 때 이때 진짜 가나보다 하고 결국 개인들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물립니다. 그리고 욕하죠. 횡보하는 구간 동안 또 욕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호구로 전략하게 되죠.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가 투자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냐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지요. 현재 원화는 강세 국면이고요. 원화는 최근 들어서 원달러율이 강하게 내려왔어. 강세 국면이야.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강한 강세 국면입니다. 원화와 위안화는 거의 동저화되고 있어요. 왜? 경제 규모가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규모가 중화권이 1위입니다. 중국, 대만, 홍콩. 자, 그리고 엔화는 그동안 가파른 강세였는데 좀 튀었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엔화는 안정화될 겁니다. 엔화가 급하게 강세로 가게 되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혼란을 걷기 때문에 엔화는 결국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달러는 다시 100으로 복귀했어요. 왜냐하면 100으로 복귀해야 결국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줘서 이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결국 시장이 안정화가 됩니다. 자, 그럼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시죠? 결국 지표들이 스물스물 위험자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돼요. 주식과 코인으로 이동한다. 이제 물량 소화하고 한순간에 또 어느 순간 고점 물량에서 가겠죠. 모두가 열광할 때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개인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양모를 하게 되겠죠. 이때 들어오는 호구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매집할 거면 공포로 쪄들었었을 때 이때 아래 꼬리 꽉 차 있었죠. 음봉으로 이때 매집하십시오. 근데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매집을 못했겠죠. 쫄아가지고. 허나 상승을 확신했던 사람들은 여유자금으로 매집했었다. 그들이 쩐주와 세력과 금융시장의 주인장이 매집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확신합니다. 상승을 확신하면 결국 빠질 때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횡보할 때도 흔들거리지 않고요. 상승 나와서 빠질 때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올라갈 때도 불안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투자니까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미국 재무부 트럼프 1기 때 2018년 7월에 금융 시스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바로 블록체인, 분산원장, 핀테크 이미 도입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다. 여기에 참여했던 리플과 S&P, R3 다 연관되어 있죠. 비자, 거대 기득권이 여기 참여하고 있었죠. 웨스턴 유니온, 세계 1위의 송금업체입니다. 2위가 머니그램, 3위가 리아 머니 트랜스퍼. 다 리플과 연결되어 있죠. 혈관이기 때문에. PNC 금융은 블랙락과 연결되어 있죠. 블랙락 달러의 첫 번째 주인장입니다. 페이팔. 이런 기득권 업체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에 함께 참여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이죠. 이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2기입니다. 이제 미국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현대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번의 명령은 47개로 분산된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자결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게 실시간 결제망입니다. 시차를 두고 미국의 비축 법안에 XRP가 포함될 확률이 무척 높다는 거. 이미 예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었다는 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 됩니다. 여기에 리플 임원이 2025년도 암호화폐 전례 없는 블록체인이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임위원장, SEC 위원장이죠. 포렌키스가 나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전례 없는 12가지 개혁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발을 맞춰서 XRP 기반의 파생이 확장하고 있어요. XRP 선물 코인베이스 상장하였다. CFTC의 정식 승인을 받았죠. CME 그룹에서 XRP 선물 다음 달 출시 예정이다. 5월 달이죠. CME 코인베이스 주인이 같습니다. 달러의 주인장이에요. CME의 주인장,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이죠.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라는 거. 이들이 XRP의 파생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파생이요. 현물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파생을 통해서 현물 시장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 시장을 컨트롤하기도 하죠. XRP 기반의 파생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 누가? CME에서. 내가 파생 상품의 주인장입니다. 그럼 뭐죠? XRP 현물 ETF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적인 공시적인 해제죠. 이건 XRP뿐만 아니라 이슈가 아니에요. 많은 알트코인들의 ETF가 다가오고 있다. 시장 파이가 확장한다. 시장 파이를 확장시키는데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즉 관세 이슈는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협의가 나온다. 페드도 미국 중앙은행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적어도 전문가라면 페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러우 전쟁에 대한 소식 또한 점진적으로 합의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자산시장이 마지막으로 버블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경제 위기 전에 마지막 버블이 오고 있다는 거. 이 버블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 있습니다. 지쳐서 포기해서 또 폭등이 나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에 혼이 담겨 있으시죠?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